이 내용 속에 국가가 치마 길이나 아니면 머리 길이를 단속하는 것이 들어갔던 겁니다. 왜? 그것이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 이 생각의 전제에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 내지는 풍습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돼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경우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올바른 공공성 실현의 방향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아니, 국가는 그런 존재여서는 안 돼. 국가가 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영역에 개입하지? 라고 하면서 이제 시민사회에서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라고 이제 맞서 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왔다 갔다 그러한 서로 견제 또는 균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공공성의 범위가 다시 규정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개인의 머리 길이 또는 치마 길이에 간섭할 권한이 없어. 자, 이런 식으로 공공성의 의미가 재규정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사적 영역을 공권력과 분리한다. 그래서 사적인 자유에 맡길, 사적인 선택에 맡길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돼라는 개인적 자유에 대한 개념이 서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또한 동시에 경제적 문제를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거는 애덤 스미스의 주장을 한번 되돌이켜보죠. 돌이켜보면은, 자,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활동 속에서 시장에서의 이제 자율조정 체계에 의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자, 그래서 이 시장 영역 같은 곳은 국가가 간섭할 이유가 없어라는 생각들이 일반화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런가? 즉, 시장 영역에서 결정되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는 이 국가 영역과는 별개의 것이고 이것은 개인의 자유에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회의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임금 같은 경우 생각해 보죠. 임금 같은 경우에 임금은 사실 이제 애덤 스미스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것은 기업과 그리고 노동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적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는 것이지 국가가 거기에 간섭할 이유가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회의한 거죠. 아니, 왜? 각 수요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이 노동자들보다는 더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임금이 결정될 수밖에 없잖아. 그럴 때 이런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임금 결정되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노동자들 이꼴 시민이니까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되기가 어렵잖아.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할 수 있지 않아?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개입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야.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고 국가가 간섭할 문제야. 사적 영역으로만 머물게 할 수 없어. 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무슨 최저임금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자본주의 초기에는 무슨 최저임금제나 생계임금제 또는 뭐 노동 3권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적인 영역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적인 영역으로 과거에는 생각했던 영역들이 점점 공적인 영역에 포함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라는 말의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국가와 시민사회가 행정 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지점에서 공중은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 비판적 판단력을 키웠다. 자, 공중, 이 시민사회는 이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가와 나의 공통적인 어휘가 나왔습니다. 뭐? 이성. 자, 제시문 가에서는 국가가 이성으로 힘을 제어합니다. 즉, 국가가 이성적으로 행동해요. 그런데 제시문 나에서는 시민사회가 이성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누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가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민주주의의 대단히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할 거라는 믿음 위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 같은 것도 있죠. 시민들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 사실 이 대중들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리석을 수 있지 않아? 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죠. 플라톤은 이 중우정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회의했습니다. 그래서 철인정치 같은 것들을 얘기했죠. 자, 지금 제시문 가하나에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생각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중은 과연 현명한가? 그런 부분에서 제시문나에서는 시민들은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시문 가에서 정부가 이성적으로 행동해. 라는 생각의 이면에는 시민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시민들은 힘이 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힘이 약할 경우에는 그냥 종속되는 존재에 불과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추론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가, 대중은 어리석은가, 현명한가? 논술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추론할 수 있어야겠죠? 어렵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이걸 추론하기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자꾸 생각해 보는 버릇을 들여야지 실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꾸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키우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봅니다. 시민사회의 공론장은 개인들이 결집한 공중의 영역으로 파악될 수 있다. 자, 시민사회의 공론장,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논의를 하는 장입니다. 자, 그럴 때 공론장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 사람들이 모여서 공적인 논의를 하는 장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 그럴 때 일단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왜?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이야기를 할 때 사적인 얘기도 나누지만 뭔가 공적인 얘기를 나누는 그런 토론 사이트가, 토론 게시판 같은 곳이 있죠. 그런 곳이 공론장 역할을 합니다. 또는 사람